오늘은 크로아티아 여행 3일째. 돌을 따라 걸으면 역사가 보이는 하루. 트로기르에 도착해 처음 만나는 풍경은 푸른 하늘과 야자수, 그리고 반짝이는 아드리하해입니다. 트로기르는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해안에 자리한 작은 역사 도시입니다. 특히 구시가지는 본토와 치오보섬 사이의 작은 섬에 형성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 박물관처럼 느껴지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작은 섬 안에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 중세, 베네치아 시대까지 수많은 시간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로기르는 시간 속을 걷는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네요. 트로기르의 역사지구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한쪽에는 시청 건물이 있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네요. 그리고 야자수 너머로는 아드리하해와 배들이 보이네요.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중세의 건물 앞에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 옆에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십니다. 역사는 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네요. 이제 트로기르의 서쪽 끝에 자리한 카메를랭고 성. 이 성은 15세기 베네치아 지배 시기에 건설된 요새라네요. 전략적으로 바닷가에 자리 잡아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옛날에는 이 성벽에서 병사들이 적을 감시했겠지만 지금은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카메를랭고 성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북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트로기르는 성벽과 여러 개의 문을 통해 도시의 출입을 통제했던 요새 도시였죠. 북문 주변에서는 옛 도시의 규모와 구조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네요. 여기는 남문, 아드리하해와 연결된 트로기르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네요. 바닷가에는 선박들이 정박해 있고 야자수가 늘어선 리바 거리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카메라를 멈추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1000년 전 사람들도 바로 이 바다를 바라보았겠죠? 그리고 드디어 트로기르의 핵심 성 로렌스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약 1200년경 건축이 시작되어 17세기 초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한 건물 안에서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양식이 차례로 나타나네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라도반의 서쪽 정문입니다.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성인과 사도, 동물과 여러 상징적인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트로기르를 대표하는 로마네스크 조각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네요. 조각 하나하나가 돌인데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예배당에 들어서니 다른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네요. 15세기 르네상스 예술의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곳. 화려함보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끼도록 잠시 숨을 고릅니다. 여기는 이반 파블라 광장입니다. 광장 주변의 건축물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트로기르가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와 종교,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네요. 트로기르에서는 석조 건물의 디테일이 볼거리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시가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의 매력은 유명한 건물보다 오히려 이름 없는 골목이 더 볼만하네요. 여행 팁 하나. 트로기르에서는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돌로 만든 벽, 작은 창문, 좁은 돌계단, 꽃이 놓인 창가. 모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골목 위로 빨래가 걸려 있으면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기르의 좁은 골목은 로마 시대의 도시 구조의 흔적을 바탕으로 발전했고 중세와 베네치아 시대의 건축물이 켜켜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은 마치 시간의 지침과 같네요. 자유시간에서 맘껏 골목 돌길을 누비다가 어느 순간 나이 드신 외국인 커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길을 무거운 트렁크를 끌면서 일렬 종대로 가기에 한참을 따라왔는데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 골목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도 있다는 것을 알았네요. 골목마다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들이 따닥따닥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네요. 열심히 골목을 돌다 오찬 약속이 되어 광장을 찾아가려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냐고 카카오 통화로 다급하게 찾는 순간 광장으로 가고 있어요. 광장으로 가고 있어요. 연발하며 광장의 성탑을 보고 이쪽 저쪽 부레나게 달려가자 짜잔! 광장이 한순간에 나타났답니다. 휴, 사랑하는 남편이 잠깐 걱정을 했다네요. 죄송합니다. 트로기르에서는 목적지를 지도에서 찾기보다 골목 자체를 여행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백미입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몇 분만 걸으면 다시 광장이나 바닷가를 만나게 되니까요. 이제 트로기르를 떠나 스플리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면서 오늘 두 번째 역사 여행이 시작됩니다. 스플리트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말년에 머물기 위해 건설한 궁전에서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궁전이 박물관으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황제의 궁전 안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하 궁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궁전의 지하 구조물은 황제의 거주 공간을 바치는 역할을 했고 저장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네요. 위층 황제의 공간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 갑자기 시간이 로마 시대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올라오니 페리스틸 광장입니다. 이곳은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중심 공간으로 황제가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던 매우 중요한 의식 공간이었답니다. 붉은 화강암 기둥에 거대한 석조 건물을 바라보면서 약 1700년 전 이곳에 황제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황제를 바라보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봅니다. 궁전 내부에 있는 베스티블 상부 모습입니다. 천장이 무너져 뚫린 둥근 돔 사이로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의 파란 하늘과 궁전 주변의 건축물 도트와 성당의 종탑이 보이네요. 황제의 광장이 시민들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네요. 역사는 참 재미있는 시간 여행이지요. 궁전 바깥 공원에 그레고리 우순인 동상이 있네요. 10세기 크로아티아 주교이자 교회 의식에서 라틴어 대신 크로아티어를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했던 종교 지도자라네요. 크로아티아어와 민족 정체성을 지킨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진다는데요. 동상의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오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 관광객들이 엄지발가락을 만지기 위해 줄을 서는 명소라네요. 이제 스플리트의 구시가지 좁고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한번 걸어봅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들과 창문의 덧문 그리고 골목 저 멀리 보이는 초록색 약곡 십자가 표지판 등 스플리트 구시가지 특유의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과 풍경이 잘 담겨 있네요. 여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북문인 황금의 문 바깥 광장입니다. 그레고리 우순인 주교의 동상도 보이고요. 동상 뒤로 보이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북쪽 성벽과 요새타워 모습입니다. 이제 스플리트의 분위기를 조금 더 느껴보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 리바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커피 한 잔은 그냥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장 쪽으로 가면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도 만날 수 있네요. 관광지만 따라가는 여행보다 이런 시장과 골목을 함께 살펴보니 여행이 더욱 활기차네요. 순주들에게 줄 선물도 챙겼으니 더욱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의 여정을 위해 숙소에 도착했는데 패키지 선물 같은 바다와 해안 풍경을 만났네요. 야호! 드브로니크의 유명한 라파드 해변의 작은 만에서 해변의 자갈도를 밟으면서 피로를 풀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반짝거리는 좁은 중세의 돌길, 베네치아의 흔적,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예술가들의 손길들, 수천 년의 시간이 크로아티아의 푸른 바다에 고스란히 남아있기를 바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오늘의 여행도 잠시 스쳐가는 한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